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를 유예하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했습니다. 미국은 보복 관세로 대응한 중국에만 추가 관세를 적용했는데 중국은 또 맞대응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대선 캠프 인선이 본격화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합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체적 부실로 불명예를 남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행사 추진 주체에 역량이 부족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전북도가 부적절한 부지 선정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 소리 없는 중병으로 불리는 만성 콩팥병. 조기 진단법과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건강 쏙쏙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전주역에서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나 전라선 일부 구간이 2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이로 인해 KTX 등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첫 소식 서윤덕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다 멈춥니다. 곧이어 사람들이 손전등을 켜고 선로 쪽을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 전주역에서 화물열차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수습하면서 전라선 전주에서 익산 구간이 2시간 반가량 통제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KTX와 무궁화 등 세대가 지연 운행하면서 출근길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직원분이 마이크로 설명하시고 얘기 듣다가 화내시는 분들도 몇 분 있었고 설명을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승객 120여 명은 코레일 측이 마련한 연계 수송버스로 다음 역으로 이동했고 다른 상당수 승객도 개인적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막 나오셔갖고 일산에 쭉쭉 가더라고요. 여러 대가. 급한 사람들은 택시 타러 가고요. 안 급한 사람들은 어디서 버스 타고 가고요. 코레일은 불량 화물 열차를 정비하러 이동하던 중에 뒤쪽 바퀴 한 개가 선로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드리고 약관에 따라 지연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을 찾아 정확한 탈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미국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이를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보복 관세로 대응한 중국엔 추가 관세를 매겨 12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한국에 대해선 방위비가 무역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상호 관세 전면 발효 13시간 만입니다. 앞으로 90일 동안은 10% 기본 관세만 적용됩니다. 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104%에서 125%로 즉시 인상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새로 발표하자 다시 재보복성 관세를 물린 겁니다. Because I told the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And that's what I did with China, because they did retaliate. 대미보복을 선언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미중 관세 전쟁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무차별적 관세 폭격으로 증시가 급락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등 미국 내 비판 여론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베센트 재무장관은 증시 폭락이 관세 유예 배경이냐는 질문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No, it's because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inbounds, we've had more than 75 countries contact us. 국가별 맞춤형 협상을 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목됐는데 방위비도 그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방위비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we discussed that's unrelated to trade, but I think we'll make it part of it because it makes sense. Be nice to wrap it all up in one package for each country. 상호 관세가 유예되면서 숨가쁘게 진행되던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도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다만 방위비 등을 지렛대 삼은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의 관세 유예 소식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6% 정도 반등했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증시도 동반 회복했는데요. 미국 관세 정책 방향에 따라 웃고 우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관세 유예는 국내 증시를 강하게 밀어올렸습니다. 코스피는 4% 넘게 오르며 개장하더니 장중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 종가는 2,445, 어제보다 151포인트, 6.6% 올랐습니다. 상승폭 기준으로는 코스피 사상 가장 컸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한 안도감에 외국인이 돌아온 영향이 컸습니다. 앞서 9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던 외국인은 3,200억여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6%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38포인트, 5.97% 오른 68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 중국 제외하고 유예하면서 미국 주식 많이 올랐고 그게 아시아 증시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전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9시 6분부터 5분 동안, 코스닥은 10시 46분부터 5분 동안 매수 호가가 중단됐습니다. 관세 유예 안도감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다 비슷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9.1%, 타이완 가권 지수는 9.2% 올랐습니다. 지난 7일 이른바 블랙 먼데이에 10% 가까운 대폭락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달랐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는 1.16%, 홍콩 항생 지수는 2.3% 정도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물러섬 없이 일종의 치킨 게임을 벌이는 점이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를 남긴 걸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30원 가까이 내려 1,45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125%까지 높이면서 맞대응하지 말라고 압박했지만 중국은 끝까지 해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오늘 낮부터 미국산 제품에 84%의 추가 보복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치킨 게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보란 듯 오늘 낮부터 미국산 전 제품에 84% 추가 보복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폭탄급 관세를 앞세운 보복하지 말라는 미국의 압박에도 아랑곳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34% 상호 관세를 발표하자 중국은 똑같은 보복 관세를 내놨고 미국의 50% 재보복에 중국도 50% 맞불 관세로 맞섰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21%를 더 얹은 대중관세를 곧바로 시행했습니다. 모두 125%의 관세 폭탄. 중국은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China is certainly not backing off. I think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whether China reciprocates for a third time. I think that could be likely. 중국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평등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맞대응은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주변국과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미국에 함께 맞설 우군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가격을 낮추는 식으로 관세 충격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과 물가 상승 같은 관세 전쟁 후폭풍으로 미국이 협상장에 먼저 나올 때까지 버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트럼프 일기 당시 미중 무역 전쟁도 합의에 2년 가까이 걸린 만큼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의 관세 치킨 게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 쌀이 불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다며 콕 집어 비판했는데요. 쌀 수입을 무조건 늘리라는 강한 압박으로 풀이됐는데 당분간 관세 부과는 유예됐지만 농민들 불안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할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자리. 한국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쌀이 불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다며 콕 집어 비판합니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세율까지 언급했는데
무조건 수입을 늘리라는 강한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South Korea charges 50. Actually, they charge different from 50% to 513%. And Japan, our friend, charges us 700%. But that's because they don't want us selling rice.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등 5나라로부터 매년 쌀 40만 8,700톤을 5% 관세로 수입합니다. 쌀 시장 개방을 막기 위한 조치로 TRQ, 이른바 저율 관세 할당 물량입니다. 또 나머지 쌀에 대해서는 식량 안보를 위해 500%가 넘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라는 건데 이는 농촌 분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쌀 생산성이 미국의 60에서 80%에 불과해 가격 경쟁에서 크게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농가소득이 5,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근데 쌀이 많이 무너지는 순간 농가소득이라는 것은 4천만 원대 이하로 폭락이 되질 거고요. 농민들은 매우 불안합니다. 지금도 소비 부진으로 쌀값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더 싼 수입쌀이 밀려들면 생산 기반마저 사라질 수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오히려 쌀값이 하락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반면에 생산비는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가 경영 자체가 되게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의한 각국에 부과할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잠시 한숨 돌리게 된 정부. 다른 산업을 보호하면서 쌀 산업을 구할 묘안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관세 피해 기업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관세도 1년간 유예합니다. 관세 부과 정보에 대한 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 중소기업청 등의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조기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분짜리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내란마저 이겨내는 위대한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겠다며 특히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일 비전과 캠프 인선을 발표합니다. 대선 출마 선언 뒤 미국에 간 김동연 경기지사는 현지 자동차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보수 진영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와 싸워 이겨야 우리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며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전태일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약자를 위하는 정치가 곧 중도라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을 찾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일 퇴임식을 갖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후보 2명을 뽑는 경선 규칙을 확정지었습니다. 다만 2차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2인 경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이르면 오늘 경선 규칙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촛불 민심과 함께 탄핵 정국을 주도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1극 체제로 대선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과연 민주당 선거 캠프에 전북 출신 인사들이 합류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민주당의 경선 캠프 꾸리기에 분주한 가운데 전북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누가 합류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우선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의 중책 예정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각 캠프뿐만이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 우리 전북목을 챙겨야 될 현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재명계를 자청한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과 제17대 대선 후보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오선의 정동영 의원의 중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율사 출신으로 탄핵소추위원으로 활약한 이춘석, 이성윤 의원과 농어민 조직과 시민 환경단체 기반의 이원택, 안호영 의원 등의 역할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기투합해서 뭉쳐서 이재명 대표 선대본 체제에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도록 가겠습니다. 정권 교체 시 입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민주당 대선 캠프 인선. 이르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 중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혁입니다. 진보당 강성희 전 국회의원이 오늘 전북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전북 도민의 열망에 따라 진보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사회 개혁과 정치 재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전북도와 여가부, 조직이 모두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직후인 2023년 9월부터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1년 6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2015년 7월 잼버리 유치에 나선 전북도가 야영에 적합하지 않은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를 대회 장소로 선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전북도 공무원들은 현장을 눈으로만 둘러봤고 배수로 설치와 그늘용 나무 조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잼버리 유치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들 행사 23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7년 8년 전의 유치 과정의 문제점들을 대부분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회 준비와 운영을 맡은 조직위는 사전 점검에서 지적된 배수, 폭염, 해충, 화장실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식과 얼음 준비, 해충 방제 대책이 부실했고 임시 의료시설도 제대로 꾸리지 않아 대회 기간 내내 참가자들에게 불편을 안겼다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사전 점검을 한다면서도 야영장 내부를 찾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정에 맞춰 화장실과 샤워장을 만들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무회의에는 시설 설치가 끝났다고 허위로 보고했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업무 부실을 이유로 여가부와 전북도에 기관 주의를 주고 공무원 5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 등 퇴직 공무원 7명은 재임용 방지를 위해 비위 행위를 기록에 남기고 허위 보고 등에 관련 있는 공무원 6명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건강 쏙쏙 시간입니다. 콩팥은 한 번 나빠지면 기능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최근 10년간 만성 콩팥병 진료 환자 수와 진료비 모두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만성 콩팥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각 증상이 없는 콩팥병. 이 때문에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 환자는 콩팥이 나빠져도 말기에 진행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진단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석 달 이상 콩팥 기능이 감소하거나 손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 콩팥병 유병률은 8.4%.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져 70살 이상에서는 26.5%에 달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 콩팥병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 건데요. 만성 질환 가운데 만성 호흡기 질환에 이어 증가율이 높은 질병으로 꼽힙니다. 만성 콩팥병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밖에도 사구체 신염이나 낭성 콩팥 질환, 신장 감염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염분의 양,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런 기능이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어렵고 병기가 말기로 진행되면 혈액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콩팥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만성 콩팥병의 조기 진단이 왜 중요한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병원 신장내과 이하은 과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병원 신장내과 이하은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콩팥병은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어서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래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콩팥병이 무서운 이유가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말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환자분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기 콩팥병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면 소변량이 줄어들면서 몸이 붓거나 숨이 차는 증상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그 밖에도 구역감이나 구토 이런 증상이 있다든지 피로나 의식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콩팥병은 소변이나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콩팥 점수라는 것도 있다던데 네. 콩팥 기능이 감소하면 정확히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모든 성인은 2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건강검진에 콩팥과 관련된 중요한 2가지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소변 검사이고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보는 것은 콩팥이 하는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역할이 노폐물은 배설시키고 필요한 물질은 배설되지 않게 하는 여과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필요한 물질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남기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소변에 빠져나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소변에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단백뇨라고 하게 되고 건강검진에서 하는 이 소변 검사는 단백뇨가 나오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혈액 검사인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을 측정을 하고 그 크레아티닌을 통해서 콩팥의 여과 기능을 점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용어로는 그것을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저희 신장학회에서는 콩팥 점수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은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장기간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는 거 혹은 콩팥 점수가 60점 미만일 때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팥의 여과 기능, 그러니까 사구체 여과율을 콩팥 점수라고 쉽게 풀어서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거군요. 네. 만성 콩팥병은 특히나 고혈압 그리고 당뇨하고도 이제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만성 콩팥병은 어떤 원인이 하나가 있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만 꼽자면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먼저 당뇨병이 제일 중요한데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되면 콩팥의 그런 미세 혈관을 손상시키고 계속해서 콩팥의 압력을 높게 가해주면서 콩팥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투석이나 이식을 받게 되는 말기 콩팥병 환자의 거의 반절가량 환자들이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고혈압인데 고혈압 또한 콩팥 혈관을 이제 손상시키면서 만성 콩팥병 위험을 증가시키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한번 콩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혈압 조절이 또 더 안 돼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기 콩팥병 환자의 20% 정도는 고혈압이 원인입니다. 이제 당뇨 고혈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혈뇨 단백뇨가 나오는 게 특징인 사구체 신염이라는 병이나 이제 유전되는 병 중에서 콩팥에 혹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 이런 병들이 중요한 원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이 무서운 이유는 이 병이 악화되면 혈액 투석이나 신장 이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나빠지기 전에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네. 또 사실 가장 좋은 건 생활 습관을 잘 기르는 네. 거잖아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말기 콩팥병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콩팥 점수가 15점 미만일 때 말기 단계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투석이나 이식이 꼭 필요한 시점이 옵니다. 그렇다면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최대한 이 시점, 말기 콩팥병 시점을 늦추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콩팥병 환자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수칙을 얘기 드리자면은 제일 먼저는 이제 원인 질환이라고 했던 당뇨병, 고혈압 이 조절이 잘 돼야 되겠고 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이제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 드시는 것 중에서는 이제 싱겁게 드시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이고 갈증을 느끼실 때는 수분 섭취를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흡연하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음주 역시 과음은 좋지 않고 음주를 하신다고 해도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만 적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콩팥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변을 통한 단백뇨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한 콩팥 점수 검사를 꾸준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콩팥병에 대한 치료약제가 별로 없어서 뭐 당뇨 조절, 고혈압 조절, 뭐 생활습관 조절 이런 것들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콩팥병,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늦추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신약들이 이제 도입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구체 신염이나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 같은 병들은 그 병에 대한 특별한 이제 약물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콩팥 점수가 60점 미만이 나온 분들이나 단백뇨 혈뇨가 이제 검출되는 분들, 그리고 콩팥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검사를 했더니 콩팥에 혹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이 자가 증상이 없는 병인 만큼 내 몸에 더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예술가의 창작 공간이 될 익산 솜리 문화의 숲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열릴 부안 마실축제에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 인화동에 복합 문화공간인 익산 솜리 문화의 숲이 문을 열었습니다. 익산 솜리 문화의 숲은 연면적 1,500여 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솜리 화廊과 솜리 소극장 등을 갖추어 지역 예술가에게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개관을 기념해 오는 8월까지 지역 작가 40명이 참여한 특별 전시도 이어집니다. 근대 문화유산이 깃든 인화동에 활기찬 복합문화공간이 더해져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회가 다음 달 2일부터 나흘간 부안 햇들마루 지방정원에서 열리는 부안 마실축제 홍보를 위해 특별 추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추진위는 이번 축제에 새롭게 선보일 캐릭터를 기념할 순금 5돈의 카드형 골드바 6개를 제작해 추첨으로 6명에게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 부안 소재 식당이나 숙박업소, 축제장 내 부스에서 3만 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에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 응모함에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열리는 부안 마실축제에 오셔서 황금몬 당첨의 행운도 누리시고 다양한 추억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전환을 지원합니다. 군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나 공동 소유자에게 한 대당 300만 원씩 모두 4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선착순으로 대상자 선정이 이뤄지며 신청자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 군청 자원순환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올해를 세계화 원년으로 선언한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역대급 개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과 손잡고 전통 판소리 심청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국내에 이어 해외 무대에도 올려 우리 소리를 세계에 알릴 포부입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개막 공연의 주역을 뽑기 위한 오디션 현장.
전국에서 몰려든 젊은 소리꾼들이 갈고 닦은 소리와 춤솜씨를 선보입니다. 올해 개막 공연은 전통 판소리이자 고전 소설로 익숙한 소리 드라마 심청. 국립중앙극장과 공동 제작하는데 사전 준비에만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 모두한테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격이 있는 그런 무대에서 계속 초청받고 계속 같이 세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우리 한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의 목소리를 가지고 세계에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국립창극단원과 소리꾼 등 130여 명이 참여하는 대작으로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요나킴이 극본과 연출을 맡습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인류사적인 인물이 여기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서 어디서나 나타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겉옷은 심청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전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소리 드라마 심청은 오는 8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첫 선을 보인 뒤 9월 국립극장 공연을 거쳐 국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전통의 숨결에 현대 감성의 옷을 입은 심청의 소리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남원 춘향제 프레스데이와 앰베서더 네트워킹 행사가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시는 춘향제를 20일 앞두고 언론과 SNS 홍보를 위해 행사를 마련했으며 참석자들에게 올해 축제 방향성과 눈여겨볼 것 등을 소개했습니다. 무용가 정명희 선생의 승무와 국악인 오정혜 씨의 소리 한마당, 한복 패션쇼 등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투표와 개표 과정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일각의 선거 조작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일부 참석자들이 해킹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성과 논쟁이 오갔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마련된 선관위 투개표 절차 시연회. 사전투표부터 본선거 개표까지 전 과정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사전투표 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확인기입니다. 선거인의 신분증을 스캔하고. 행사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변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선거 부실 관리 의혹을 제기하며 논박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뜯어가지고 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관리관란에 다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제기된 선거 명부 조작 등 부정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선거 전용 통신망 구간은 선거 전용망으로 외부 접근이 불가합니다. 일부 참석자들이 해킹 가능성을 묻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내부망도 얼마든지 해킹 가능하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다 구글만 한번 검색해 보셔도 다 나옵니다. 007 영화처럼 전화 통신 단자함에 접속을 한다든지 그런 비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 반박하면서 국민적 의구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부정선거 의혹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중앙선관위는 대선에서 수검표와 함께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조금 전 자막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과 전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들은 이 일대에 수백 세대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이른바 큰손들인데 경찰은 이 임대인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던 20대 김모 씨. 지난해 10월 갑자기 경매 안내문이 현관문에 붙었습니다. 대출로 마련한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통째로 떼일 수도 있는 상황. 임대인이 들어준다던 보증보험은 가입이 반려된 상태였습니다. 여자친구랑 결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꿈 같은 희망이 다 날아갔죠.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 여성도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전날이었던 지난해 12월 초 오피스텔이 가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계속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사도 못 가고 지금 그런데 따로 지내고 있어요. 이들이 전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들은 모두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 오피스텔을 수백 세대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큰손들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 고금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자 이자는 또 100만 원씩 내던 걸 400만 원씩만 내다 보니까 전세 시세가 떨어진 게 문제라고 둘러대기도 합니다. 나가는 세입자는 150%로 들어있던 그 보증금을 내주고 새로 들어오는 거는 126%로 저는 그 많은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두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사람들은 모두 137명,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184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전주시 완산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익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한 것으로 보고 보호관찰관과 함께 상경해 어제 오후 6시쯤 수서역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전주 보호관찰소는 도주 당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으며 현재 이 남성을 상대로 전자발찌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호송 중에 자리를 비운 여성 경찰관에겐 감봉 2개월을 내렸습니다. 오늘 비구름이 물러가고 포근한 봄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하기 좋겠는데요. 따스한 햇볕과 함께 내일 전주의 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주의해야겠습니다. 포근한 내일과 달리 주말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 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초속 20m 이상의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전북의 하늘빛은 맑겠습니다. 익산의 아침 기온 5도, 김제가 6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동부권은 완주가 6도, 진안이 4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 23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는데요. 모레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수 있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비바람이 지난 뒤 날이 쌀쌀해지겠고요. 주말 전에 꽃구경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기 퇴영이란 오명을 남기며 국제적 망신으로 기록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감사원은 부지 선정부터 준비, 운영까지 모든 과정이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잼버리 개최지였던 전북. 지금 또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를 준비 중이죠. 잼버리 과오가 있는 만큼 곱지 않은 시선이 따릅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안일함이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 신뢰를 다시 쌓아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